저는 그것에 대한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인데요. 사회 환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죠. 즉 어떤 산업혁명 이전에 비교해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로 낮추자라고 하는데 벌써 1.1도가 높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요즘은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죠. 실상 지금 20세기 초반에 어떤 불평등을 넘어서는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1대 99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기업 스스로도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사회환경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다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 더 자신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19년에 글로벌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즉 글로벌 기후 파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동참하게 되었고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이루어졌지만 특히 2020년에는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이러면서 기업이 자신의 경영 울타리를 넘어서서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명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즈니스를 동력으로 해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SR을 좀 사회공헌 중심으로 협소하게 접근해오는 시대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금액, 몇 천억을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문제를 돌파하는 사례가 2007년, 2000년대 후반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을 얻기 위한, 즉 PR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게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보통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그 전반적인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2010년대 후반 들어서서 좀 들어서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럽 쪽에서 오디트 기능을 강화하면서 환경적인 요인들을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수동적 방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지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사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ESG 열풍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기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ESG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비즈니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CSV 열풍이 불 때였었는데요. 그것은 2011년부터 불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CSV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CSV가 비즈니스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사례 중심으로 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CSV에 관련된 사례 하나 찾아볼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은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ESG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저는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잘 대응하고 깊게 기업 경영에 반영하되 또 ESG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파타고니아는 197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1991년도 미션을 처음 만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환경적 폐해를 만들어내는지조차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 기업
기업은 처음에는 사회공헌, 즉 환경운동 지원하는 중심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사회 문제를 만드는 주체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1년도부터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환경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기농 면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은 면화, 목화 농장에서 상당한 양의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고 그런 마이너스 환경적 가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어떤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유독성 물질 배출 줄이기처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정확하게 한 2010년대 정도 들어서서 이제는 마이너스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으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이었거든요. 즉 우리 지구 시스템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21세기가 가기 전에 제6의 멸종,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한다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이너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동주의 기업이 대체로 언제 정도 등장했느냐라고 본다면 1910년대 이후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기업이 점차 자신의 미션을 날카롭게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디샵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바디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각한 것은 1984년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파타고니아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요. 닥터 브로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닥터 브로너스는 194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행동주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8년도 이후입니다. 즉 기업 경영을 해오면서 자신이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유발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점차 이것을 점점 행보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워싱 개념이 등장하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저는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사회공헌의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공헌을 열심히 하면서 CSR을 잘하고 있다. 이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얘기하는 워싱이죠. 또 하나의 워싱은 기업이 만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할 때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얘기하지만 훼손하는 가치는 얘기하지 않을 때 이것도 워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CSR의 워싱은 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면 ESG는 아직 워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ESG 자체가 아직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또는 ESG가 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ESG가 활발해져야지 또 이런 다양한 워싱이든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ESG 열풍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SG는 사회환경 정보를 관리하고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요. 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ESG만 잘하면 워싱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ESG가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산화탄소, 물,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해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용어가 많이 이제 난립하는데요. 저는 CSR, 지속가능 경영, CSV, ESG 모두 다 탄생 배경이나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다른 개념들이 부족한 점들이 보완하면서 발전해가고 그러면서 각자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소실점, 즉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점점점 일치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ESG의 한계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념들과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실점, 목표점들을 더욱더 높고 멀리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어에 대한 패러다임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